안녕하세요. 전통시장 생생소식의 원자연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라는 먼 거리를 달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완주기 느끼는 성취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기쁨을 선사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할 때가 많은데요. 인생이란 긴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 그 삶을 모두 완주하고 나면 어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라톤을 모두 완주했을 때 보다 근사한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오늘을 보내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최선을 다해봄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라톤에 늘 함께하면서 힘든 일상 속에 잠시 쉬었다 가는 쉼표 같은 시간, 전통시장 생생소식,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장 정보들을 발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통시장은 물론 전통시장 주변 관광지까지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 주변 관광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경상북도 안동에 위치한 구시장입니다. 안동은 경상북도 내륙지방에 위치해 있어 수산물이 들어오는 기간이 길다 보니 염장법에 의한 간고등어 등을 취급하는 어시장과 유교 문화에서 강조됐던 봉제사 젓빈객이 중요시되면서 문어, 돈베기, 조기 등의 제사용품과 관련된 시장이 발달했는데요. 무엇보다 안동하면 바로 떠오르는 찜닭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안동 구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차로 10분 정도 이동을 하면 떼미로 스치는 바람이 시원하고 야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월영교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빙실 길이 12.5m, 너비 6.1m, 높이 5.4m로 보물 제305호로 지정되어 있는 조선시대 석빙고까지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태백 낙동강의 발원지로 유명한 황지연못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30년 역사와 전통의 황지 자유시장입니다. 고원지대에서 자란 태백 고유의 특산물이자 한약재인 당귀, 천궁, 헛개나무, 칡뿌리, 둥글레, 신선초 등 원재를 그대로 말린 약초부터 다양한 차들까지도 구매할 수 있는 이 시장 주변엔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강한 바람을 이용해 조성된 풍력발전단지와 드덥고 푸른 배추밭이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하는 매봉산 바람의 언덕과 또 70년대 광부들의 애환과 광산촌의 옛 추억까지 떠올리게 하는 상장동 벽화마을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전통시장은 옛 전통시장 그대로의 모습이 재현되는 경기도 지역의 대표 5일장 모란 민속장입니다. 매달 4일과 9일에 열리는 모란 민속장은 전통 민속시장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해 장날이 열릴 때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 번쯤 들러서 옛 추억 안고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나전칠기 공예품부터 한지 공예품까지 전시되어 있는 성남 민속공예전시관과 그 곁에 위치한 남한산성 도립공원까지도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 전통시장들에 가실 땐 주변 볼거리들을 꼭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전국 8도 전통시장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시장 곳곳의 명물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장에 가면 시간입니다. 오늘은 찾는 물건이 이곳에 없으면 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만물상으로 통하는 서울의 풍물시장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시장에 가면 빼놓을 수 없는 풍물시장의 대표 맛을 찾아 먼저 떠나볼까요? 가게 이름이나 간판이 따로 붙어있지 않아도 손님들이 줄을 잇는 이곳. 저렴한 가격도 장점이지만 절묘한 양념 맛이 일품인 아귀찜이 그 주인공인데요. 적당히 매운 양념과 간이 잘 배어있는 아귀, 아삭한 콩나물과 탱글탱글한 해산물의 조합에
연신 감탄사를 연발케 된다고 합니다. 미리 한번 익혀서 나와 바로 맛볼 수 있는 아기는 보너스. 다른 재료들은 익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맛보면 되는데요. 진정으로 아기 맛을 아는 자라면 내장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겠죠? 그리고 풍물시장에 또 다른 명물이 있었으니 사골 국물에 팔팔 끓여내는 맛의 진수, 소수육입니다. 수육의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선 명불허전 가마솥이 필수인데요. 가마솥에서 약 2시간가량 푹 삶아내면 소머리도 잘 삶아지고 육수도 진하게 잘 우러납니다. 소 한 마리에서 버릴 것은 울음소리뿐이라는 옛말처럼 머릿고기와 우설로만 만들어낸 수육은 씹을수록 그 고소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데요. 수육은 소 부위 중 조금 더 맛있는 코와 가까운 쪽을 사용하고 소머리는 부위별로 썰어 골고루 올려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역시 전통시장에선 먹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다양한 메뉴에 저렴한 가격까지 풍물시장 고유의 먹거리가 가득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마니아들은 전통시장 맛집 투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풍물시장의 진귀한 풍경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큰 길에서 만국기가 펄럭이는 소로로 들어서면 구성진 옛 노랫가락이 정겹게 들려오는 풍물시장. 탑처럼 쌓인 카세트 테이프, 빛바랜 LP판, 손때 묻은 생활용품, 꼬질꼬질한 헌옷, 그리고 고가구들과 골동품들까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옛 숭이어중터에 자리한 서울 풍물시장은 황학동 벼룩시장의 후신입니다. 2004년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동대문 운동장으로 옮겨간 후 2008년 다시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청계천변 2층짜리 철골 구조물에 들어선 점포는 약 900여 개로 추억 어린 물건들이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켜켜이 쌓여서 아이들에겐 호기심을, 중년들에겐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만큼 보물창고이자 서민들의 장터입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는 강렬한 무지개 빛깔, 빨주노초 파남보, 이 7가지 무지개 색깔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빨간색은 식당, 노란색과 남색, 보라색은 생활잡화, 주황색과 파란색은 의류, 초록색은 공예 골동품을 파는 구역을 무지개 색깔별로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에 빼곡하게 들어선 의류와 골동품, 도자기, 생활잡화 등은 마치 새 주인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풍기는데요. 시골집에 온 듯 포근한 초록동으로 들어서면 중고 가구들과 공예품, 조각상과 예술품 등 어릴 적에 누구나 한 번쯤 보고 만져봤을 법한 물건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옛 영화 포스터를 보면서 배우들의 전성기 시절을 떠올리다가 2층으로 들어서게 되면 희귀한 음반들과 의류, 생활잡화가 반기는데요. 오래된 술병과 팔방구슬, 나무로 만들어진 골프채 등이 오랜 세월을 뛰어넘은 듯 오롯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젊은 세대들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옛 것들이 보행로 양편으로 수북히 전시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들을 선사해 주는 것이 바로 이곳의 매력입니다. 하지만 풍물시장에 골동품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풍물시장은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작품 전시와 공연까지 더해져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데요. 풍물 한마당 잔치가 열리는가 하면 전통문화체험관에서는 무료 체험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시민 풍물장터와 어린이 벼룩시장, 그리고 외국인 벼룩시장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울시 지원으로 열리는 예술극장도 펼쳐지는 곳, 바로 볼거리 가득한 서울 풍물시장이었습니다. 도심에서 만나는 옛 물건의 정취, 청계천과 함께 세계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풍물시장인데요. 우리 고유의 전통과 멋이 담긴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살거리까지 가득한 풍물시장. 이곳에서 옛 추억도 떠올리면서 새롭고 재미있는 추억을 새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활 상식을 테스트해보는 시간! 시청자 퀴즈, 통통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통통 퀴즈의 정답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파리 최대의 벼룩시장은 바로 2번 생투항 벼룩시장이었는데요. 브릭레인 벼룩시장은 영국에서, 레이디스 마켓은 홍콩에서 유명한 시장가였습니다. 파리와 북쪽 생투항 지역 경계선에 위치해서 생투항 벼룩시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대의 골동품 시장인데요. 당초에 이 지역은 파리에서 쫓겨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파리와 생투항 지역의 통로였기 때문에 자연히 이곳을 중심으로 쓰던 물건을 사고 파는 벼룩시장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1910년 파리시가 장벽을 허물고 이 지역 사람들의 자유왕래를 허용하자 시장은 더욱더 커지기 시작했고 1915년 결국엔 조합을 만들어 세력화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1920년에 잡동사니 더미에서 피카소와 세잔느의 초기 작품이 발견돼 관심지역으로 급부상. 오늘날에는 규모가 3만 평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벼룩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에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공식 시장으로 지정받기도 했는데요. 이곳에 가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득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파리로 여행 가시게 되면 꼭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분은 우체국 쇼핑의 특산물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역시 상품이 빵빵하게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조선시대 궁녀와 의관 등 중인이 살았던 터에 위치한 네모시장은 주변에서 보안여관과 같은 근현대 예술가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 문화예술시장으로도 유명합니다. 다음 중 네모시장 주변에 볼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홍남파 가옥, 2번 윤동주 하숙집, 3번 이호석 문학관. 이번 퀴즈는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알아맞히기 위해서는 먼저 네모시장에 대해 아셔야겠죠. 서울 경복궁 서쪽에 위치한 이 네모시장은 엽전을 이용해서 반찬 가게에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사서 도시락을 만드는 도시락 카페로 유명한데요. 뿐만 아니라 시장 사이사이 미술을 전공한 학생들과 작가들이 위트 넘치는 작품들을 설치한 아트워크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서정주 시인이 머물며 김동리, 김달진 등과 함께 문학동인지 시인부락을 탄생시킨 곳이기도 한 보안여관은 서촌의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로 이 네모시장 주변에 위치해 있는데요. 서촌과 관련이 없는 곳을 찾아내신다면 그것이 바로 정답이겠죠.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정답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소상공인방송 홈페이지 전통시장 생생소식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정답을 올려주시면 자동적으로 참여되시고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 당첨자가 선정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리포터 배민선이었습니다. 전통시장 생생소식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을엔 건조한 날씨 탓에 피부 수분이 줄어들면서 잔주름이나 기미, 잡티 등 트러블이 쉽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피부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합니다. 먼저 세안하실 때는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세안용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되 충분한 수분 공급을 즉시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